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선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가장 중요한 김건희 씨 관련한 문제인데요.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환 의원은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해서 김건희 씨의 위법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해명도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범죄 일람표만 보더라도 윤석열 장모 최은순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는 재판을 받는 공범보다 훨씬 더 깊이 주가 조작에 관여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에 대한 서면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목조목 지적한 거고요. 이에 많은 시민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말로만 떠드는 공정, 정의, 상식, 원칙 이런 걸 지킬 수 있도록 민주당은 일해달라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중심에 선 김건희 씨가 포트라인에 서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이틀 전 박성준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출석 요구한 건 저열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었고요. 추석 밥상의 화두를 추락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아니라 야당 대표의 검찰 수사로 뒤집으려는 정략적 목적이 선명하다고 대부분의 시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건희 씨의 문제가 이대로 덮이는 게 가장 심각한 불공정이란 거고요. 아직도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무관한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측에 공개 질문을 했네요. 이에 대해서 역시나 그냥 어영부영 말장난으로 때우고 넘어가려 하고 있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질병청장은 주식 논란에 대해서 관련성 없다 이렇게 주장했었는데 알고 보니 바이오주로 무려 2,200만 원을 벌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백경란 씨가 질병관리청장이 아닐 때 2천만 원을 벌든 2억을 벌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명확하게 이해충돌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연히 이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잘하는 짓이다. 국민들은 과학방역으로 각자 도생시키더니 질병투자청이었구나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반드시 수사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로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는 서울대의 규정을 어기고 2억 6,800만 원가량의 연구비를 사적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나왔던 소식인데요. 공정거래위원장의 후보로서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해로도 국정원에선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까지도 뒤진다고 하네요.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한다는데 참 진짜 별짓들을 다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이외로도 론스타 먹튀 책임자들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수뇌부로 곳곳에 포진돼 있어서 모피아 국정조사와 청문회에 관련한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덕수, 추경호, 김진표 국회의장 등 절대 이대로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 61%는 5년 전보다 경제 사정이 더 나빠졌다. 더 암울한 건 향후 전망도 비관적이라는 겁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 민생 안정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가장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잭슨홀 강연에서 딱 9분 연설했는데 세계 시총이 7천조 증발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죠.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고금리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하는데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한국은 당연히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타격부터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것도 현실이죠. 게다가 태풍 흰남노 관련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뭐 이렇게 부실합니까? 이 장면을 보니까 오히려 불안이 더 커집니다. 심지어 여당에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추석 밥상에 새 비대위를 올린다는데 그게 어게인 주호영이 가장 유력하단 겁니다. 아니 이러면 새 비대위가 맞습니까? 어게인 주호영호를 고심 중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현 비대위원들이 모두 사퇴하고 재임명되는 방안도 거론 중이라고 합니다. 일부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한부재론이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단 거고요. 주호영 위원장이 어떤 잘못을 해서 1차 비대위가 자초된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주호영부터 그냥 다시 그대로 세팅하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외로도 새 비대위원장으로 원로급 정치인이나 초재선 의원이 깜짝 발탁될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데 이건 누가 봐도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내 개입 안 한다며요. 체리 따봉 날리고 저런 발언하고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참모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냐? 참모가 한참을 생각하자 장애가 있는데 부모가 없는 아이 이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말이 꼭 저딴 식으로 해야 됩니까? 저런 표현도 문제지만 노인 일자리 죄다 없애고 부자 감세 열심히 해놓고 이제 와서 뭐가 어째요? 이러니까 당연히 비판의 목소리가 쇄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장 내년 공공노인 일자리가 6만 개나 감소한다는 소식도 전해졌고 본인은 강자의 자유나 열심히 옹호하고 있고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도 생각할 거리가 참 많은 책을 최근 읽었는데요. 바로 천현우 작가의 쇳밥 일지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100권 나눔할 예정인데요. 지방, 청년, 용접 노동자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서둘러 소개하고 싶은 책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책인데요. 과연 그동안 정치권이 이러한 분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제대로 대변해왔는가, 이에 대해서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눔 관련 링크는 댓글로 고정해둘 예정이고요. 커뮤니티로도 별도로 올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